여기는 정태현과 아이들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고른 주제는 불입니다. 이 불을 선정한 이유는 딱히 없습니다. 그냥 불이 저희 좋아서 선택했고요. 바로 본격적으로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불이란 무엇일까? 여러분, 불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저희는 화학 첫 번째 시간에 유지원 선생님께서 던진 질문, 불이 무엇이냐는 질문에 굉장히 당황스러워하고 그랬었죠. 네. 그리고 저희는 발표의 시작을 불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불과 천만을 향해 달려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혹시 불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실 수 있는 학생 계신가요? 네, 없다면 여기 서 있는 주영준 학생. 불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화학 반응의 기본이 되는 연수와 관련 부분이죠. 정말 수업 열심히 들은 학생인 것 같습니다. 근데 유지원 선생님과 그 교과서가 저희에게 말해준 그대로를 말해줬죠. 하지만 저희가 생각하는 불의 정의는 달랐습니다. 저희는 조금 다른 방향에서 접근을 했습니다. 저희는 새로 불의 정의를 내렸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저희 주변에서는 불을 굉장히 많이 찾을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알게 모르게 우리 고기를 구워 먹기 위해서도 불이 필요하고 담배불을 피울 때도 불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불은 이 그림과 같이 무대 효과를 장식할 때도 필요하고 또 이렇게 애니메이션 등 굉장히 많은 무대에 불이 보입니다. 그리고 이런 불들을 저희가 새로 내린 정의는 저희 이번 발표에서만큼은 새로운 정의를 내렸습니다. 저희가 새로 내린 불의 정의는 그러니까 저희에게 불은 지성이 있는 인간이 있게 한 장본인이며 그리고 지금까지 산업 발전에 없어서는 안 되는 그런 소중한 존재였습니다. 우리 아름다운 역사를 있게 해준 그런 아름다운 그 자체가 바로 불이라고 생각합니다. 굉장히 핫합니다. 무엇이 핫할까요? 첫 만남이죠. 인간과 고대 그리스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고대 그리스 신화에서 인류는 불을 가지지 못한 나약한 존재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나약한 인류를 보고 불쌍히 여긴 프로메테우스라는 신은 인간에게 불을 선물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태양의 불씨를 가져와 인류에게 그것을 선물하고 인류는 그 불을 써서 지금까지 잘 쓰고 있습니다. 이 소식을 듣고 많은 신들은 프로메테우스에게 상당히 화가 났습니다. 불은 당시에 10만이 지니는 강력한 힘 중 하나였건 그래서 고대 그리스 신화의 가장 강력하신 제우스는 자신의 이복 동생인 프로메테우스에게 분노해 프로메테우스를 산꼭대기 바위에 세 줄로 묶어 둔 뒤 매일 독수리에게 간을 뜯기는 고통을 체험하도록 했습니다. 네, 다 아실 거라고 생각하고요. 하지만 인류는 이 새로운 도구를 얻었기에 상당히 빠른 성장을 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그리스 신화에서도 불의 기원을 제작해 볼 수 있었는데 좀 더 과학적으로 들어가자면 과학자들은 인류가 자연 현상들을 구경하면서 불을 전체적으로 효과적으로 다스리고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고 믿었습니다. 가장 기본적으로 초기의 인류는 번개가 나무에 그래서 이 나무에서 불이 일어나고 이 불이 던져서 이제 이 원숭이 같은 인류에게 불이 생성이 되는 거죠. 이게 이렇게 화산상이 굉장히 쉬워 보이지만 실제로는 화재 현상 가까이 다가가야 하는 과정이었기에 상당히 위험했을 것입니다. 네, 물론 이 과정에서 사실 다치는 경우도 다반사였을 것입니다. 불을 조절하는 데 실패한 일부는 불에 되거나 심지어는 생명을 잃는 경우도 없지 않았을 것입니다. 네, 불의 획득으로 인해 인간은 더 이상 약한 존재로 남을 필요가 없게 되었습니다. 과거 인간은 동물들에게 쉽게 공격을 받을 수 있는 약한 존재였으나 불을 사용할 수 있게 되자 살아온 동물들의 공격으로부터 비교적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정보도 사용하고 그리고 인류의 불의 사용은 인류의 식생활까지도 굉장히 큰 변화를 주기도 했습니다. 불이 생기자 인류는 음식을 불에 구워서 먹는 것이 맛도 더 좋을 뿐만 아니라 배가 아픈 빈도수가 줄어들었음을 실감했습니다.
물론 그 시대에는 날 음식에 이체의 병을 유발할 수 있는 병균들이 있다는 사실을 과학적으로 이해할 수는 없었겠지만 이는 후에 설명할 것과 같이 또 다른 이점들을 가져오게 됩니다. 네. 결국 인류는 불의 강력한 매력에 빠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인류는 처음에 불을 다루는 데 미숙했고 이따금 불이 너무 커져 불을 떼는 데 공격을 당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점차적으로 시간이 지나면서 불은 이들의 삶을 향상시켜주는 데 큰 기여를 했고 불과 결코 더없이 사랑할 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불을 만들게 됐습니다. 하지만 이 방식에는 어느 정도 문제가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그 원래 불을 다 구하려면 그 나무 같은데 번개가 쳐서 불이 나기를 기다려야 합니다. 그리고 또 이 불을 한번 얻게 되면 비가 오지 않는 날에는 불을 구할 수 없었습니다. 불을 구하려면 불을 지키려면 그래서 오랫동안 놔둬야 하는데 그냥 놔두면 불이 커지면 사람들이 피해를 입을 수 있고 그리고 그 상태로 그냥 놔두면 불이 쉽게 꺼지기 때문에 사람들은 본인들이 이렇게 스스로 불을 만들어낸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단순 마찰 점화법이라는 새로운 방법을 통해서 이런 마찰이라는 현상을 실질적으로 체험해보면서 마찰하면 온도가 뜨거워지는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면서 단순 마찰 점화법이라는 것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먼저 기본적으로 나무 막대와 밑판을 준비합니다. 나무 막대 일단 하면 여기 아래에 판이 있다고 생각해주세요. 밑판 있는 다음에 약간의 홈을 판 다음에 놓고서 양 옆으로 이렇게 이런 홈을 가로놓고서 위아래로 계속 마찰을 시키게 되면 계속해서 온도가 올라가는데 사람들이 그 온도가 올라가는 것을 계속 유지시켜서 결국 불쏘시개 같은 것을 많이 놔서 불을 나게 해서 내는 방법이 단순 마찰 점화법인데요. 여기 그림에 보시면 잘 알 수 있듯이 홈을 통해서 이 안쪽 부분이 계속 뜨거워지기 때문에 여기에 그 부식기 같은 것을 놓으면 불이 붙게 됩니다. 또한 사람들은 이 과정이 상당히 힘들다고 생각했던 게 계속해서 위아래로 마찰을 시켰기 때문에 상당히 힘들다고 생각했는데요. 마찰이라는 것은 운동 상태의 변화를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람들은 굳이 위아래로 마찰을 시킬 바에는 그냥 돌리는 방법으로 써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회전 마찰식 점화법이라는 것을 새로 만들게 되었습니다. 이는 같은 불을 만드는데도 불구하고 더 빠른 속도로 불을 덜 힘을 주면서 만들 수 있기 때문에 훨씬 더 용이하게 불을 만들 수 있었고요. 또한 손을 돌린 마찰법 외에도 후에는 활을 이용해서 돌린 마찰법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먼저 가장 초기의 경우에서는 간단히 읽어주시는데 그림을 통해서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이렇게 나무 판자가 있을 때 그 속에다가 약간의 홈을 구멍식으로 판 다음에 양 옆으로 흔들게 되면 마찰을 시키게 되면 이 온도가 훨씬 더 빨리 뜨거워지는 것을 알 수 있고요. 그래서 이 과정에서 그 손이 좀 아픈 경우가 생기는 것 같아서 결국 팔 돌리식 마찰법이라는 새로운 방법을 사용하게 됐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 방법으로 간단하게 읽어보시고 그림을 보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이 아래 V자 홈에 팔을 대서 만약에 이걸 돌리게 되면 마찰의 정도가 훨씬 더 도구를 사용하게 되면 더 빨리 온도가 올라가기 때문에 그 회전식 마찰법 중에서 팔을 이용한 마찰법을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리고 그 다음에 저희가 이 불의 이용을 통해서 우리 인류가 상당히 긍정적인 이벤트들을 많이 얻게 되었는데요. 설명하자면 먼저 호모 에렉투스는 우리 그 인류의 과거 역사를 보면 호모 에렉투스가 가장 먼저 불을 이용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불을 이용하면서 이들은 호모 사피엔스로 진화를 하는 과정을 설명하는 게 간단한 것인데요. 처음에 불을 이용함으로써 고기를 익혀 먹을 수 있는 장점이 생겼습니다. 아까 말했듯이 고기를 익혀 먹으면 맛뿐만 아니라 이런 그 고기 속에 있는 그런 자신 인체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이런 병균들을 더 없앨 수 있기 때문에 훨씬 더 긍정적인 효과를 나왔고요. 또한 단백질 흡수량이 증가했기 때문에 사람들에게도 그 신체적인 능력의 향상을 불러일으킬 수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호모 사피엔스가 되면서
이들은 기관들이 여러 발달하면서 또한 최초로 직립보행을 할 수 있었던 그런 비결이 모두 불을 이용해서 그 근원을 찾을 수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철기나 청동기 시대 같은 경우에도 사람들이 불을 이용했기 때문에 그 불을 통해서 이런 원석들을 재련함을 통해서 이렇게 청동기 시대와 철기 시대로 넘어갈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네, 그 다음에 이러한 그 불의 영향이 어느 정도 그 원시 시대 종교까지도 영향을 미치는데요. 그래서 보면 조로아스터교는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옛 형태의 그런 종교인데요. 이는 불을 숭배하는 그 종교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조로아스터교의 특징은 이 불 앞에서 제사를 드리고 이 불 앞에서 다양한 자신들이 준비한 물품들을 태우기 때문에 사람들에 의해서 그런 조로아스터교와 불을 숭배하는 종교다라는 것을 알리는데요. 실질적으로 이들이 불을 숭배했다 말했다는 말이 많지만 이를 보면 이 조로아스터교의 이 불을 통해서 제사를 드리는 풍습이 지금 현재 기독교나 불교의 향이나 또 이런 크리스트교 계열, 유대교 계열 다 영향을 미친 것을 보면 불이 어느 정도 신과의 소통의 수단으로 쓰였다라는 것을 또한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불을 태웠다는 것은 그렇게 신에게 전달한다는 의미를 갖기 때문에 그만큼 그 불의 영향이 이런 정신적인 면에서도 원시 시대부터 지금까지 계속 영향을 미쳐왔던 것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이런 불은 고대 그리스에서도 실질적으로 어떻게 쓰였는지 잘 보이는데요. 아까 말했듯이 프로메테우스가 고대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신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프로메테우스가 이렇게 사람들에게 불을 전파함으로써 그 고대 그리스인들과 아테네인들 그 사람들은 그 불을 갖다 준 자신들의 신에 감사하는 의미에서 이런 성화 달리기라는 그 풍습을 만들었는데요. 현대까지도 이어지는 이 풍습은 원래는 이 불을 줬다는 것에 감사하는 의미로 항상 스포츠 경기를 하기 전 그런 경건한 마음을 가지고 신성한 불을 태양빛으로만 만드는 그런 특별한 의의를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면에서도 그 불의 근원 자체를 그리스인들이 어느 정도 특별히 얘기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제가 불이 주는 세월